메시지가 있는 산진이의 생태 수업안 77번째 동그라미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 대표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에게 의식적 생태교육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흔히 생태교육이라고 하면 자연에 대한 정보를 주는 활동들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태교육은 자연에 대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접근하거나 의식적인 면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실천적인 면으로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향의 생태교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의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의식에서 생태적인 사고 그리고 생태적인 견해를 갖도록 하는 삶의 방법에 있어서 생태적인 방법으로 삶을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의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는 정원은 아니더라도 원의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나 하면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동글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으로 뻗어나갔을 때 에너지가 균일하게 균형을 맞추거나 조화를 이뤘을 때 원형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그라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그런 생태교육 프로그램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의식적 생태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오늘 프로그램은 굉장히 재밌고 결과물도 멋지게 나오는 그런 수업이니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아마 좋은 프로그램 또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속 동그라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안으로 수업 목표는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동그라미를 찾아보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입니다. 동그라미를 찾아라 수업 모형 도입 손풀기 놀이로 함께 원을 만들며 흥미를 유발하고 수업 주제로 접근합니다. 전개 동그라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자연 속 동그라미를 찾아봅니다. 절정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관계를 표현하고 원형 미술 작품을 만듭니다. 정리 동그라미의 의미에 대해 정리합니다. 네, 도입놀이는 관계와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손풀기 놀이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아이들이 한 아이의 왼손에 다른 아이의 오른손을 잡도록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서 잡히는 거죠. 그 대신 그때 손을 잡는다는 것들을 관계로 보고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아이들의 자세는 모두 자유로운 생태적인 각각의 주체성을 살려준 행위를 할 거예요. 쭉 연결해서 한 명 한 명 다 잡으면 첫 번째 아이와 마지막 아이가 오른손과 왼손을 맞잡게 되고 그 상태에 엉켜있는 상태를 풀어나가는 놀이 있죠. 이 놀이는 생태교육 현장에선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는 놀이인데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몸을 다 풀고 나면 원형이 되는 경험을 놀이로 진행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나와 자기 마음대로 포즈를 잡고 섭니다. 그리고 같은 반 아이 한 명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땡땡아, 내 왼손을 잡아줄래? 불린 친구는 동의하면 나와서 오른손으로 부른 친구의 왼손을 잡고 자기 포즈로 섭니다. 그리고 내 왼손을 잡아줄 다른 친구를 부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마지막 친구까지 모두 손을 잡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첫 아이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한 사람씩 손을 놓치지 않고 차례로 풀어가는 놀이예요. 다 풀리면 모두 손을 잡고 있는 큰 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엉켜 있었죠? 그런데 손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엉킨 것을 푸니까 어떤 모양이 되었나요? 우리 주변에 동그라미 모양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발문과 놀이 해석을 하고 전개로 넘어갑니다. 전개부에선 아이들한테 동그라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데 자연 생태계에도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동그라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즉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길이가 같은 게 정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고, 나무 목자 굴리기 놀이를 통해 동그라미는 잘 굴러간다고 말해줍니다. 즉, 동그라미는 쓰러지지 않고 이동하기에 적합해요.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 잘 굴러가요 라고 말해주고, 자연 속 동그라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발문합니다. 자연 생태계 안에도 원 모양의 자연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해 준 뒤 밖으로 찾으러 나갑니다. 이 활동도 전개부에서 실제로 원 모양의 것들을 만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저하고 같이 자연 속에 있는 원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딱따구리 둥지 구멍이 동그라미네요. 와, 개망초꽃도 동그라미예요. 접시꽃도 동그라미고, 익어 떨어진 살구도 동그라미예요. 개망초 잎은 원이 아니고 길쭉하네요. 명아주는 세모예요. 그런데 길쭉한 잎이 달린 풀 전체는 동그라미예요. 명아주도 마찬가지죠? 이 자연 속 동그라미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힘이 뻗어나가 원이 된다는 겁니다. 즉,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계 맺는 자연도 나를 중심으로 원이 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자연과 내가 원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굴러가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찾은 원을 사진으로 기록해도 좋아요. 그리고 전개부 마지막 발문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큰 원은 무엇일까? 이 지구와 생태계를 상징하는 생태미술로 절정 수업을 합니다. 자연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다양한 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원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동그란 원, 열매 같은 것들을 생각했다가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원형이 되게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이 힘의 정도에 따라서 사방으로 조금씩 크기는 다르지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걸 자연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절정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원,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원을 만드는 활동, 표현 활동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하드보드지를 원으로 자르고 광목천으로 감싸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해 놓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잘 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만든 원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섭니다. 교사가 먼저 테이프를 한 곳에 붙이고 테이프 롤을 한 아이에게 전달합니다. 광목천으로 감싼 원 위에 그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테이프는 둘 사이의 관계를 뜻합니다. 서로 연결된 거죠. 한 아이는 또 다른 아이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고 붙입니다. 나경이. 한테 같이 여기서 봤는데. 요거 진짜 귀여웠어? 이때 선은 원 안을 지나가면 되고 중심을 통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옆 친구에게 주는 것만 피하면 돼요. 모두 맞히면 원의 인원수만큼 줄이 연결되어 면을 분할합니다. 이제 미술로 꾸며볼까요? 흙물감과 자연물 붓을 이용해 각자 원하는 면을 채웁니다. 이때 한 사람이 분할한 한 면을 꾸미고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넘기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나와 할 수도 있지만 공간을 고려해 차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면을 다 채웠다면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이때 한 손은 각자가 붙인 자기 자리 마스킹 테이프를 잡고 다른 손으론 판을 누른 뒤 교사의 신호에 맞춰 떼어내고 펼치면 멋진 원형 작품이 완성됩니다. 하나, 둘, 셋! 뒷면에 감았던 테이프도 떼어내고 펼치면 멋진 원형 작품이 완성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혹은 자연과 사람의 관계, 자연과 자연 속의 관계들이 힘이 되어서 힘이 골고루 균형을 맞췄을 때 이 원 안에 무늬를 만들게 되고 그 무늬가 아름다움과 조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미술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미술 작품이 만들어졌죠. 흙물감과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동그란 원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해준 뒤에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프로그램 정리를 하며 수업을 마칠 텐데요. 저희가 이 수업에는 이렇게 생긴 패곡선 교구를 사용합니다. 이 패곡선은 앞으로 그 생태교구로 나올 거고 저희가 그 한 달 이내에 이걸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앞으로 곧 니스에서 교구로 나올 그 생태교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구를 활용해도 되고 그냥 패곡선으로 된 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줄을. 이 줄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힘이 골고루 미쳐서 원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데 공중에서 혹은 바닥에 놨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원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여기도 아래로 쳐지고 밑에도 그 중력 때문에 아래로 쳐졌잖아요. 원이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손을 뻗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틀을 잡기는 하지만 원이 되긴 힘들죠. 그런데 이 줄로 원을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중심점을 잡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줄을 이렇게 잡고 아까처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이 줄을 돌립니다. 그러면 원이 만들어지죠. 아주 정확한 정원일 겁니다.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요. 이 원의 특징은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생태계 안에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그것들이 힘의 균형을 갖고 조화를 맞추기 위해선 서로가 상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내 삶의 중심이 바르게 서면 그 안에 힘의 균형만 맞추면 그때부터는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정서적 확장을 해주는데 정서적 확장에서는 이 원이 갖는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원들이 모여서 서로 힘의 균형을 맞췄을 때 더 큰 원인 생태계라고 하는 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주체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각자 자기 삶을 바르게 자기가 중심을 세워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